사실 1,500만 원 가지고는 한 달에 125만 원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너 왜 어떻게 사냐. 그런데 내가 이거를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수십 년간 내가 연금 계좌를 운영해 온 게 헛짓한 거예요. 아니 요즘 벚꽃 너무 예쁩니다. 보셨나요? 저번 주에 강의하느라고 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벚꽃이 그렇게 많이 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 힐링 다 하고 왔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의료가 조금 이제 아, 공공기간 좀- 원래 아주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랬나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거냐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한 달에 2개씩 다녀서 이렇게 한 달 치고 평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수에서 네. 기타 한번 들고 꽃송이가 이거 부르면 그래요. 복권연금이 수르륵 떨어지는데 지금 너무 좋은 시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게 우리도 연금 만들어야 된다. 연금 관련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앨범 한번 냅시다. 저도 이제 네. 5월 연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벚꽃연금은 4월에 한 번 나오잖아요. 4월 한 번 나온 걸로 1년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연금은 매달 나와야 돼요. 어쨌든 이제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좀 길게 갈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우리 네. 이영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금술사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주제가 1,500만 원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50대 직장인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연금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금 탈 때 1년에 1,50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125만 원만 받으라는 건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1,500만 원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5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던 게 예전에는 네. 1,2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2023년부터 거의 바뀌면서 이제 1,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 사적연금 월 100만 원까지 수령하게 하는 게 세금상 효율이 제일 좋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도 1,200만 원 가지고 요즘 뭐 물가 상승률 매년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에 1,500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1,500만 원 가지고는 한 달에 125만 원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너 왜 어떻게 사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액도 좀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한번 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1,500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1,500만 원을 연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는 연금에 쌓인 금액을 한 번에 받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과거에도 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퇴직금을 받으셔가지고 퇴직금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생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뭐 투자해라, 뭐 돈 빌려달라, 뭐 또 애들 지원해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 목돈이 한 번에 날아가서 정작 당신들의 노후가 어려워지는 거였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연금으로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나눠받아야 된다. 최소 10년 이상은 나눠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한도를 제한해 둔 것이 1,500만 원입니다. 한 개인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1,50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세법에. 부부 합산이에요? 개인입니다. 부부끼리 나누면 그러면 3천까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실제 연금 준비 상태를 보면 대부분 다 직장인 중심으로 연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연금 제도에서 제외돼 있죠. 사실 부부 합산은 3천이지만 한쪽이 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1,500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00 정도를 수령해야 된다면은 대략 그러면 은퇴 전에 얼마 정도를 예치를 가입을 해놔야 이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 연금 계좌에 연간 1,5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데 보통 10년 나눠 수령하거든요. 한 1억 정도 안팎으로 묻어두신 분들, 이렇게 쌓여두신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억을 10년으로 나눠받아봐야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 한도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적게는 2, 3억, 많게는 5억씩 이렇게 연금 계좌에 쌓여가신 분들이 계세요. 쌓일 때는 좋아. 불어날 때는 좋아요. 네. 나중에 이걸 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부터 고민스러운 거야. 오래 살면 되죠. 근데 잘 보세요. 5억 정도가 쌓여있다, 진짜. 이러면 해피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빼려고 보니까 연간 얼마밖에 못 빼요?
1,500.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럼 1,500만 원 빼려고 봤더니 몇 년 걸리는 거야? 4, 50년 걸려요. 한 4, 50년 걸려요.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정말 10억까지 쌓이신 분 봤어요. 아, 네. 네, 이분은 거의 한 100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분은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어. 연금계좌를 바로 해지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걸 1,500씩 받아가지고는 뭐 내가 다 못 쓰고 가니까 나는 그냥 네. 깔끔하게 세금 다 내고 더 내더라도 받아오겠다 그래가지고 해지하신 분도 봤어요. 아니면 페널티가 있어요? 넘어가면 아니 법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세금이 붙는 거예요? 넘어가면 세금을 묻는 거죠. 아. 못 빼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세금을 더 낸다면 실제로 지금 보면은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세로 16.5%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16.5% 세금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연금 계좌를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입할 때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봐야 13.2에서 16.5% 돌려받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거의 전액에 대해서 다 16.5를 내야 됩니다. 돌려받은 게 16.5가 안 됐는데 토해내는 게 16.5를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이걸 그냥 일반 계좌에서 은행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을 받으면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잖아요. 더 적네요. 그렇죠. 근데 연금 계좌에서 내가 초과해가지고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년간 내가 연금 계좌를 운영해 온 게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딱 한도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이 많이 쌓여가는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근데 내 돈인데도 이렇게 제약이 있네요. 국가는 왜냐면 연금으로 나눠받으라고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사실 적정하게 쌓여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과도하게 쌓아가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것도 좋지 않군요. 근데 이게 좀 모순되는 게 국가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뭐 연금이나 노후를 스스로 보장하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 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비과세도 해주고 네.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네. 금액은 또 이렇게 적게 해버리면은 네. 또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우리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해가잖아요. 자산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들은 10년, 20년, 30년 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감액이 됩니다. 6%씩 감액이 되고요. 늦게 받으면 7.2%씩 올려줘요. 이게 20년 전 고금리 시절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 금리가 6%, 7%였으니까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었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뭐 수익 2, 3% 수익 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은 7.2%씩 올려주고 있는 이런 좀 약간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빨리빨리 개정이 돼서 지금 1,500이 어느 시절 얘긴데 이걸 2,000, 3,000을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정치인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아직 너무 젊어.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재산이 많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서민들이 알아서 살건 말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5부제, 2부제 하면 뭐해. 나는 차가 여러 대인데. 그치?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500만 원 안에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1,500만 원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적 연금 소득만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마디로 정리가 끝난 거야. 일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은 이걸 우리가 사적 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네. 공적 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적 연금은 따라서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포함되지 않으니까 좋으냐? 그게 아니야. 공적 연금은 원래 종합과세예요. 원래 합산과세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시는 거고 이제 이 1,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뭐냐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으면 5.5에서 3.3% 저율로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세금 다 내고 그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을 낮춰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원래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또 포함되지 않냐면 퇴직금. 요즘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적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원래 한 1억 있었는데 네. 퇴직금이 또 한 1억 들어왔어. 그럼 2억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야. 뭐가 뭔지. 통장에 2억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일시금을 받은 거를 연금으로 돌렸을 땐 네, 그렇죠. 죄다. 네, 그렇죠. 그 퇴직금 따로 빼는 거지. 네. 이게 나머지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사적 연금에 1,500만 원까지만 빼야 된다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IRP로 개별적으로 불입했던 건 사적연금으로 들어가. 그럼요. 그러니까 IRP 연금저축에 개별적으로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하잖아요. 그 불입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때 연간 1,500만 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IRP나 연금저축에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 중에서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요즘 방송에 보니까 세공 안세공이라고 해요. 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안세공이라고. 그 연 900까지는 세액공제. 그렇죠. 예. 내가 연간 1,800을 넣었어요. 네. 근데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 때 1,5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를 봐요.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900만 원 더 넣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세액공제를 안 받잖아요. 못 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세공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나중에 나올 때도 1,500만 원 한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빼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안세공은 1,500에 포함되지 안 되고요. 네. 세공은 포함이 돼요. 또 하나 포함되는 게 뭐냐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이 1,500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점점 어려워지죠, 네.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안세공.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1,500만 원에 포함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안세공을 넣어서 거기서 수익이 났어, 안세공에서. 얘네들은 1,500에 포함이에요. 와, 복잡하다. 좀 전에 퇴직금은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네. 그죠? 연금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나올 때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서 굴려서 수익이 났어. 얘네들은 1,500만 원에 포함이에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불려서 발생한 수익,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사적 연금 소득이라 하고 그거를 뺄 때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빼야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적연금 공식이 간단하네. 웃으면서 들어가면 뒤에서 세금 내야 되고, 뒤에서 울어야 그렇죠. 되고, 앞에서 울었으면 뒤에서 해피한 거고, 그렇죠? 맞아요. 아, 지금 돌려받으면 나중에 내는 거고 네. 지금 안 돌려받으면 나중에 안 내는 거고 그런데 사실 90년대까지는 90년대에 있던 연금저축 있었거든요. 구개인 연금저축. 얘는 납입할 때 돌려받고요. 네. 연금 탈 때 세금 안 냈어요. 그 이런 게 있어요. 전설의 뭐 그렇죠. 그걸 영원히 보는 세금 안 거잖아요. 내는 이런 게 예,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1,500만 원 이상으로 받게 돼서 내가 세금을 떼일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젊을 때는 당연히 고민 안 하죠. 그리고 과거에 대부분 다 연금저축 IRP를 관심이 없었을 때 네. 그때 하신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불입했어요. 오. 40만 원. 왜냐면 연금저축이 옛날에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네. 한 4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한 3, 40만 원씩 불입하신 분들은 10년을 부어봐야 3, 4천이고 20년을 부어봐야 6천이고 이렇게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꾸준하게 그 과거에 연금을 해오셨던 분들은 어차피 내 연금 계좌에 쌓인 돈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을 나눠받아도 1,500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실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고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상속세라는 거 1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민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상속세 30억 이상이 돼야 상속세 50%라는데 30억은커녕 지금 3억도 없는데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한 10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금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1,200, 1,500만 원이라고 있어 봐야 뭐 설마 그렇게 받겠어. 아무 고민 없었지만 이제는 연금저축 IRP 납입하시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내가 여기서 인출을 할 때 엑시트를 할 때 과연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를 지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많아지면 세율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3.3에서 5.5% 분리과세하고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하게 되면 만약에 1,501만 원을 연간 인출했다. 그러면 초과되는 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과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이 법 규정을 딱 보면 원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건 종합과세 대상인데 네.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할 때 특별히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별도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기본 조항은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로 다른 소득이 만약에 몇 억씩 있다. 그럼 우리나라 소득세율상 45%,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합쳐서 49.5%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물적으로는 또 소득세법에 또 하나의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1,500만 원 넘게 인출한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해주겠다는 조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은 네. 종합소득을 선택하지 않고 분리과세 기타 소득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받은 거나 그 16.5인데 뭐 나중에 좀 돈 불어난 거 생각하면 깨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네요. 그럼. 원금에 대해서는 내가 납입할 때 13.2에서 16.5를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깨게 되면 1,500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16.5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6.5를 돌려받았다는 사람은 16.5를 내니까 똔똔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13.2를 돌려받았다는 사람은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쵸. 그게 원금에 대한 얘기고 수익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다 보시겠지만 일반 계좌에서 주식형 ETF 하면 세금 없어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 없습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얘를 1,500만 원 넘게 인출을 해. 16.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세금이 16.5가 생기는 거고 이자 배당 소득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데 연금 계좌에서는 16.5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무조건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해야지 1,500만 원 이상으로 인출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IRP 연금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넣어두면 안 되겠어요. 근데 납입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연금 준비는 하시되 사실 준비할 때부터 내가 나는 여기서 많이 쌓일 거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할 건 하고 하면서 계좌가 불어나는 게 보이면 네. 저는 그래서 연금 계좌는 55세부터가 연금 개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금액이 적게 쌓이신 분들은 천천히 불려서 60세, 70세부터 개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연금 계좌에 좀 많이 쌓이시는 분들은 55세가 되는 순간 인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인출해도 50년간 인출했어야 돼. 지금부터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 뭐 더 늘려서 받는다든가 좀 빨리 땡겨 받는다든가 해서 주택연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연금에 아까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공적으로 봐요, 주택. 주택연금은 사실 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이잖아요. 주택연금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소득이 아니라 대출이죠. 대출 많이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1,500만 원과 합산과 전혀 무관하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거예요. 이게 이제 사적 연금이다 보니까 사적 연금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개인 연금이잖아요. 개인 연금 중에서 개인 연금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생명보험사의 개인 연금 보험. 얘는 이제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얘를 받는데 얘도 1,500만 원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겠다.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개인연금은 사실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걔는 비과세잖아요. 아예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건 한 달에 500만 원 받건 한 달에 1,000만 원 받건 비과세로 받기 때문에 아예 그 소득에 합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금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세액공제는 이거 되게 최우선으로 봤는데 네.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뒤로 갈수록 생각해보면 비과세가 끝판왕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면 소득이 적거나 그다음에 연금 준비가 적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IRP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가 어쨌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더 연금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연금 계좌에 쌓기보다 일반 비과세 연금으로 일단 한번 가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도 연간 1,8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비과세 연금을 채우면 여기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든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유리한 거고요. 특히 주부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주부. 세액공제 받는 게 기본이라고 했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일해서 1년에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그럼 연금 계좌를 가입해서 그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주부라든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아예 세금 내는 게 없어요. 1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비과세 연금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연금 탈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보험이니 뭐 제가 메모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했는데 네. 그냥 역시 상담 전화 1800-3626번으로 전화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네. 우리 이 방송 듣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네요. 내가 또 가입한 상품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명에 좀 전에 제가 개인연금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상품 중에 연금저축이라고 있으면은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에요. 근데 저축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또.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 상담을 다 통해서 판정을 해서 이 중에서 어떤 연금은 해당이 되고 어떤 연금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지금 현재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도 네.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인출하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적연금은 계좌별 합산이에요. 인별로 총 연간 1,500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가 하나이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은행 그 증권사 가서 인출할 때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해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계좌가 이 은행에도 있고 저 증권사에도 있고 저 보험사도 있어. 그리고 막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그게 한도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500 인출하고 여기서 500 인출할 때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600 인출하는 순간 합쳐서 1,6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복잡합니다. 진짜. 그래서 연금 아까 전 처음에 얘기했죠. 저 연금 공부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공부로, 이거 공부해야 돼. 어렵네요, 네. 진짜. 예,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돼. 그래서 좀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좀 칠판 화면처럼 해가지고 네. 정리를 좀 해달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보기에다가 PDF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오, 좋은데요?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요약 정리한 거 보시면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이 PDF 자료가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저는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연금 포기하지 네. 마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공부는 좀 무조건 해야 된다. 기본은 해야 공부해도 된다. 어렵네요, 그리고 진짜. 공부하고 모르면 상담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제 본인이 네. 이제 솔루션이 보일 겁니다. 맞아요. 개개인의 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초중고 대학을 왜 공부하죠?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 생활 몇 년 해요? 30년 해요. 노후 기간이 몇 년이에요? 네. 노후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노후에 내가 얼마만큼의 연소득, 연봉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젊을 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 들어가려고 초중고 대학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더 긴 내 노후 기간의 연금 소득, 노후의 연봉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10년을 나눠받는다고 했잖아요, 연금을. 혹시 좀 빠르게 세상을 떠나게 돼버리면 네. 그 쌓인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연금마다 약간 다른데요. 아.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은 남으면 전부 다 승계를 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전부 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금들에서 사망하시는 경우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오늘도 연금 공부해봤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뭐 혹은 본인의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1800-362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니까요. 상담 전화예요. 무료 전화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시게 되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